안녕하세요. 저는 25년 5월에 이제 보넬리 가든에서 야외 웨딩을 잘 마쳤고, 그리고 이제 결혼을 준비를 하면서 소품 팔고 발품 팔고 약간 여러 시행착오를 겪어서 결혼식을 했는데, 이게 또 한 번 할 일도 없고 이때 쌓았던 이런 정보들이 너무 아까워서 이렇게 영상으로 남겨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야외 웨딩에 대한 되게 오랜 로망이 있었어요. 저는 야외에서 빨간색 웨딩 드레스를 입고 초록 색깔 풀밭에서 맨발, 왜 맨발인지 모르겠어요. 맨발로 입장하는 그런 야외 웨딩에 대한 로망이 있었습니다. 근데 내 퍼컬이 레드가 안 맞다 라는 것도 알게 되고, 한국 정서에 좀 맞지 않을 수 있다 해서 일단 레드는 포기를 했고요. 그리고 맨발은 그냥 이제 나이가 들면서 포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도 이 풀밭이랑 산속에서 하는 그 프랑스 정원의 약간 로맨틱한 그런 결혼식을 꿈꿨거든요. 그거는 꼭 실현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그걸 가장 잘 실현할 수 있는 공간이 보넬리 가든이라고 생각을 해서 선택을 했습니다. 보넬리 가든에서 야외 외식을 준비하면서 어떤 타임라인으로 거쳐와야 되는지, 어떤 점들을 직접 챙겨야 되는지, 비용은 어느 정도 드는지까지 해서 한번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가 오면 어떡하냐, 이 질문을, 이 식장에 대한 정보를 알리자마자 친구들이 계속 말합니다. 비 오면 어떡해? 청첩장 모임 가면 디폴트 질문입니다. 결혼식 날 비 오면 어떡해? 이 질문 정말 많이 하는데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야외에서 하려면 비가 와도 괜찮다라는 마음으로 하라고는 합니다. 저는 솔직히 말해서 그렇지 않아도 됩니다. 저는 결혼식 날 비가 오면 괜찮다라는 마음을 전혀 갖지 못해. 그런 쿨한 마음 따위는 전혀 없었고, 비 오면 그냥 망한다, 비 오면 친구들한테 오지 말라고 해야지, 이 생각까지 하면서 비 오는 거는 내 사전에 없다, 그냥 비 오는 건 나에게 없다, 비 오는 일이란 없다 라는 마음가짐으로 임했습니다. 보넬리 가든은 최근에 유독 올해 더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연예인분들이랑 인플루언서분들 굉장히 많이 하면서 최근에 더 핫해진 야외 웨딩 장소인 것 같아요. 제이제이랑 줄리엔 강, 그리고 슈퍼주니어의 려우, 그리고 미스 에이 민님, 이전에는 제가 좋아하는 인플루언서 수사샤님, 그리고 장나라 님도 여기서 결혼을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이 보넬리 가든의 가장 좋은 점은 사실 커스텀 웨딩이 가능하다는 점이 가장 매력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보넬리 가든 인스타에 들어가면은 정말 꽃부터 해서 테이블 세팅, 동선까지 해가지고 다 커스텀을 하는데, 굉장히 자기 취향이나 개성이 뚜렷한 사람들이 자기가 꿈꾸고 머릿속에서 그리는 걸 이 공간에다 딱 재현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식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커스텀에 대한 니즈가 굉장히 높을수록 만족도도 올라가는 그런 식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신 정말 A부터 Z까지 모든 거를 내가 결정하고 구상하고 해야 된다는 점이 이제 장점이자 단점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식 가격은 이제 2025년 5월 결혼식 기준으로 해서 대관료가 1,300만 원이었고요. 그리고 당일날 가계약하면 300만 원 할인해줘서 1,000만 원 냈습니다. 그리고 당시 이제 첫날 첫 상담 받을 때 받은 견적서 가격은 3,850만 원이었습니다. 그럴 줄 알았죠. 근데 네, 정확히 한 1.7배 정도 더 들었습니다. 그래서 요 가격을 생각을 하면 안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사실 플라워도 그렇고 내가 스테이셔너리 추가하고 음향 추가하고 테이블 어떻게 꾸밀 건지 추가하고 하다 보면 이제 가격이 계속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3,850은 정말 최소한으로만 가장 기본 AA 옵션으로 선택을 했을 때의 가격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세한 비용은 이제 다음 영상 콘텐츠에서 상세하게 다뤄보겠습니다. 플라워는 결혼식 3개월 전에 이제 업체 선정을 했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룸 243에서 진행을 했는데,
제가 하고 싶었던 그 웨딩의 느낌이 엄청나게 비비드한 컬러, 약간 트로피컬 컬러의 느낌을 사용한 그런 좀 동화 같은 느낌의 플라워 디렉팅을 원했고, 이제 업체들의 인스타를 들어가 보면 사실 레퍼런스가 다 있어서 볼 수가 있는데, 이제 거기서 저는 이런 좀 비비드한 컬러, 주황색, 노란색, 파란색, 초록색, 이런 평용 색깔에 세련되게 좀 잘 사용할 수 있는 업체를 보고 싶었고, 저는 사실 이 레퍼런스를 보고 이게 너무 예뻐서 이 업체로 사실 진행을 하긴 했습니다. 이 업체 외에 잘한다고 생각했던 것은 언커먼 프로젝트랑 파운 있었는데요. 이 인스타 레퍼런스에서 보면 알 수 있는 것처럼 되게 인스타그래머블하고 되게 감도 높고 그런 좀 감각적인 플라워 디렉팅 굉장히 잘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약간 오피리아 느낌? 늪지대의 공주 그런 느낌? 나는 이런 좀 힙한 결혼식도 하고 좀 특별한 결혼식도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제가 그래도 1순위가 약간 톤 다운된 이런 버건디나 약간 가을 컬러가 저랑 안 어울리기도 하고, 제가 또 5월에 결혼하다 보니까 좀 통통 튀는 그런 트로피컬 컬러를 잘할 수 있는 243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보닐리 가든의 케이터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현대 그린푸드에서 케이터링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낮은 단가가 한 8만원대부터 10만원, 12만원, 15만원 이런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래서 결혼식 전에 시식회가 한번 열리고, 시식회 가서 먹어보면서 어느 정도 코스로 결정을 할지, 뷔페로 할지 코스로 할지 이제 결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아쉬웠던 거는 이 케이터링에서 갈비탕이 너무 맛있었습니다. 갈비탕 맛집이었는데 요게 이제 그 12만원이어서 단가가, 이제 요거를 선택하고 싶었는데 요거를 선택을 못했던 게 조금 아쉬웠다. 그리고 이제 요 케이터링에서 웰컴 푸드나 음주, 도착했을 때 먹을 수 있는 그런 음료 같은 거, 그 커피 마차 같은 게 오거든요. 그래서 요런 거에 또 세팅하는 것도 현대 그린푸드에서 같이 진행을 해줍니다. 그리고 사실 뷔페를 결정한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이 야외 BBQ가 굉장히 매력적이었거든요. 이렇게 막 파인애플 걸어놓고 고기 걸어놓고 막 이거를 썰고, 그럼 막 야외에서 막 BBQ 굽는 냄새가 막 나고, 코스를 할까 하다가 BBQ를 했는데, 요게 제 결혼식에 좀 아쉬웠던, 마음에 안 드는 부분, 가장 큰 부분 중에 하나긴 했습니다. 뷔페를 먹으러 가니까 2부에 이제 헤어 변형하고 딱 와서 이제 뭐 마이크 잡고 샴페인 터트리고 이야기 하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다 밥을 먹으러 가 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3분의 1밖에 자리에 안 앉아 있었어요. 근데 그게 굉장히 좀 뻘쭘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ENFP긴 한데 약간 머쓱해서 약간 공감성 수치를 제 스스로에게 느껴서 하고 싶은 말을 다 못했다. 이게 조금 아쉽습니다. 그래서 2부를 때 그냥 코스에서 앉혀놔라. 내가 이야기하는 거 들어라. 내가 지금 샴페인 터트리는 거 들어라. 내가 지금 30만원 내고 맞춘 이 케이크 자르는 거 봐라. 라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네. 보닐리 가든은 서초구에 위치했는데, 말은 서초구인데 약간 강남의 아래쪽으로 내려온 곳에 산 속에 이제 둘러싸여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양재시민의 숲에서 이제 한 차로 10분에서 15분 걸려서 아래로 내려오면 있고요. 그래서 사실 지하철이나 대중교통으로 접근성이 좋은 곳은 아니긴 합니다. 통은 5점 만점에 한 2.5점이었다. 근데 이제 제가 30대 때 결혼을 하다 보니까 이제 30대 친구들 같은 경우는 다 자차가 꽤나 있었고, 그리고 근데 여기가 주차가 150대까지 돼가지고 그런 면에서는 좀 감수해야 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양재시민의 숲에서 셔틀버스가 있어요. 그래서 셔틀버스를 뭐 양재시민의 숲에서 할 수도 있고, 양재역이나 수서역에서 내가 설정을 다 할 수가 있고, 2대, 3대까지도 늘릴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2대 할 경우에는 배차 간격이 15분에서 20분 간격으로 거기서 15분 동안 이제 셔틀을 타고 하객분들이 식장에 도착할 수 있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보닐리 가든에서는 우천시 대비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제 입구에서 왼쪽으로 좀 더 아래로 내려가면 100명에서 150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규모의 텐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텐트 안에서 결혼식을 진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장나라님이랑 려웅님도 여기서 결혼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비가 살짝 왔을 때 이 어바웃 타임 느낌이 굉장히 있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러브 치즈케이크 님이라는 인스타 분을 보면은 제가 이 사진을 보면서 버텼습니다. 그래도 비 와도
요 감성으로 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그래도 버텼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건 좀 사소한 팁인데 노르웨이 기상청이 굉장히 적중률이 좋다고 이제 예비 신부들 사이에서는 좀 소문이 자자해서 저도 여기서 이제 거의 매일 봤고요. 아침에 눈 뜨면 보고 한 2시에 보고 3시에 보고 5시에 보고 6시에 보고 거의 매일 봤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노르웨이 기상청에서 일기예보가 한 3주 전에 나왔나 했는데 그 일기예보가 맞았어요. 제가 결혼하면서 사실 마음에 가장 너무 잘 선택했다 하는 게 3가지가 있는데요. 하나가 드레스, 보넬리 가든, 그리고 꽃잔치입니다. 꽃잔치는 정말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이 꽃잔치 인스타에 들어가면 있는 레퍼런스는 정말 다 마음에 들어요. 어떻게 이렇게 디자인하실 수 있는지. 그리고 이 디자인 하나하나가 다 신부님들의 그런 연애 스토리나 취미나 뭐 자기가 좋아하는 거 애정이 듬뿍 담긴 이 스테이셔너리 디자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꽃잔치로 저희는 진행을 했고 결혼식 한 3개월 전 플라워 연락하면서 같이 연락을 드렸습니다. 예식을 준비하다 보면 도대체 언제 예약을 해야 되냐 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14개월 전에 예약을 했습니다. 인스타를 팔로우 하시다 보면은 그 다음 해 상반기 예약을 받아요. 그래서 예약받는 일자랑 시간이 나오고 그때 선착순으로 카톡으로 보내서 예약을 하고 선착순으로 마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리 관심 있으시다면 항상 그 인스타를 팔로우하고 지켜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14개월 전에 먼저 갔는데도 5월에는 토요일 자리는 다 빠져 있었고 그리고 일요일 자리만 있었는데 일요일 중에서도 일부 12시가 자리 있는 날은 5월 25일 하루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사실 선택지가 이날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5월에 신부를 많이 하고 싶다 보니까 5월이 가장 먼저 나갔고 자리가 4월에는 아직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1년 전에 식장을 예약을 하고 상담을 받습니다. 그리고 한 6개월은 베뉴랑 엮일 일은 사실 없어요. 그동안 열심히 인스타에서 레퍼런스 저장을 해두면 되고 이제 스드메하고 스튜디오 촬영하고 드레스 고르고 가봉하고 이렇게 보내면 됩니다. 그러고 이제 한 그 다음에 25년 1월에 이제 시식회가 열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달 2025년 2월에 디렉팅 미팅을 합니다. 10개월은 잊고 있다가 이제 한 4, 5개월 전부터 연락이 와서 디렉팅 미팅 하면은 엄청 긴 체크리스트를 받아요. 그러면 이 체크리스트에 있는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미션 퀘스트 하듯이 해나가면 됩니다. 이제 업체 컨택트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플라워, 스테이셔너리, 재즈 업체, 셔틀, 포토부스 이렇게 컨택을 해야 됩니다. 제일 하기 싫은 자잘구리한 애들만 나와요. 네, 결혼식 최종 식수는 어떻게 할 거냐, 결혼 주례식 할 거냐 말 거냐, 성문서문문 읽을 거냐, 편지를 읽을 거냐, 축가를 할 건지 쪽사를 할 건지, 의자 세팅 어떻게 할지, 실내 몇 개 둘지 외부에 이런 자잘한 엄청 체크리스트 있는데 요거는 이제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 닥쳐서 하셔도 됩니다. 제가 피어서 그런 것도 있는데 체크리스트를 다 주니까 이제 그거는 이제 1개월 전에 청첩장 모임을 하면서 이제 살인적인 스케줄 사이사이에 끼워가지고 진행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다 해서 얼마 들었냐? 정확히 다 해서 6,785만원 들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보넬리 가든 예식 준비부터 비용까지 말씀드려봤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이제 상세한 예산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으로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